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무시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6년을 식당 종업원으로 살아온 한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접시가 아닌 다른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골목.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한 여자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박춘자, 66. 구부정한 허리,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점퍼. 그녀의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노인네의 모습입니다. 춘자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식당이 문을 여는 건 오전 6시지만 그녀는 항상 1시간 반 전에 도착합니다. 설거지통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식재료를 손질하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녀는 합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들어섭니다. 24시간 편의점 불빛이 보입니다. 그 옆 건물, 5층짜리 낡은 상가. 1층에는 그녀가 일하는 식당 미성식당이 있습니다. 2층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네일샵. 3층은 학원 2개. 4층과 5층은 원룸들. 겉보기엔 그저 오래된 건물입니다. 춘자가 식당 앞에 섭니다. 아직 문은 잠겨 있습니다. 그녀는 봉지에서 열쇠 뭉치를 꺼냅니다. 하나, 둘, 셋. 열쇠가 여러 개 달려 있지만 그녀는 그중 가장 낡은 것을 선택합니다. 철컥. 문이 열립니다. 어둠 속의 식당. 춘자는 불을 켜지 않고 익숙한 동선으로 움직입니다. 의자를 내리고 테이블을 닫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형광등이 켜집니다. 낡은 주방. 기름때가 낀 환풍기, 녹슨 개수대, 오래된 냉장고.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춘자가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6시가 가까워지자 사장이 들어옵니다. 김영숙, 45. 파마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그녀는 춘자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야, 춘자씨. 어제 설거지 덜한 거 있던데? 춘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진짜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지. 나이 먹었다고 봐주는 거 아니야. 네, 사장님. 영숙은 투덜거리며 주방을 지나갑니다. 춘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화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는 얼굴입니다. 아침 7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손님은 3층 학원 원장 박철수. 50대 중반의 남자. 뚱뚱한 배를 내밀고 자리에 앉습니다. 야, 이모. 된장찌개. 춘자가 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어휴, 물이 미지근하네. 차가운 물 안 줘?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합니다만 하고. 일 좀 제대로 하시지. 네. 춘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숙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손님한테 뭐라 들었어? 또? 예. 진짜. 나이 60 넘어서 뭐 하는 짓이야.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춘자를 힐끗 봅니다. 누군가 작게 웃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나릅니다. 8시. 식당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2층 부동산 중개인 이상철, 4층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 근처 회사원들. 모두 춘자를 당연하다는 듯 부릅니다. 이모, 아줌마, 거기요, 이봐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대학생이 춘자에게 말합니다. 아줌마, 물티슈 좀요. 춘자가 물티슈를 가져다 주는데 대학생이 짜증을 냅니다. 아, 이거 다 쓴 거잖아. 새 거 가져와요. 죄송합니다. 진짜 불친절하네. 옆에 앉은 친구가 낄낄 웃습니다. 그러게.
요즘 알바도 아니고 왜 저렇게 일을 못해? 두 사람은 춘자가 돌아서자 키득거립니다. 춘자는 듣지 못한 척합니다. 들었지만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40년간 익숙해진 일입니다. 10시. 아침 피크가 지나갑니다. 춘자는 테이블을 닦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그녀의 손은 거칩니다. 세제와 뜨거운 물에 수십 년을 담근 손. 하지만 움직임은 숙련되어 있습니다. 영숙이 담배를 피우며 말합니다. 춘자 씨, 오늘 점심 끝나고 청소 제대로 해. 어제 화장실에 휴지 안 채웠더라고. 예, 사장님. 진짜 맨날 깜빡하고.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장님. 그래야 할 텐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어. 영숙은 비웃듯 웃고 밖으로 나갑니다. 춘자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봅니다. 긴 시간. 그리고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박춘자가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가 왜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은 다시 북적입니다. 춘자는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큰 소리로 춘자를 부릅니다. 저기요, 반찬 더요. 춘자가 다가가자 여자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손님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휴, 진짜. 나이 드셨으면 그만두시지. 여자의 일행이 끼어듭니다. 요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서비스 정신이 없어. 돈 내고 먹는 건데. 춘자는 반찬을 가져다 놓습니다. 두 여자는 더 이상 춘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빠져나갑니다. 춘자는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걸레질을 합니다. 영숙은 카운터에서 핸드폰만 봅니다. 춘자 씨, 오늘 일찍 가도 돼. 대신 내일 일찍 나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뭘? 어차피 오후엔 손님 없잖아. 내가 시간 줄여주는 건데 감사는 무슨. 영숙은 코웃음을 칩니다. 춘자는 앞치마를 벗고 봉지를 챙깁니다. 그녀가 식당을 나서려는데 영숙이 말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급 줄일 거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춘자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여. 뭐, 나이에 일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춘자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후에 햇살이 눈부십니다.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론가. 목적지가 있는 듯한 걸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왜 박춘자는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을까? 나이가 들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모두 맞는 것 같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은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춘자가 도착한 곳. 큰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24층짜리 유리 건물.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이 있습니다. 춘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경비원이 춘자를 막아섭니다. 어디 가세요? 네. 여기 출입증 있으세요? 저 일하는 사람인데요. 어디서 일하세요? 청소? 아니요.
그럼 배달? 아닙니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춘자를 봅니다. 어디 가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무단 출입은 안 됩니다.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18층입니다. 거기 뭐 있는데요? 사무실이요. 무슨 사무실? 거기 법무법인밖에 없는데. 춘자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경비원이 소리칩니다.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딜. 하지만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춘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미소 같기도 한숨 같기도 한 표정. 알 수 없는 감정입니다. 18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도가 나타납니다. 춘자는 익숙하게 왼쪽으로 걷습니다. 유리문에 한별법무법인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리셉션의 젊은 여직원이 놀란 얼굴로 춘자를 봅니다.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약속이라도? 춘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강 변호사님 계십니까?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예약하고 오셔야.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춘자는 대기실 소파에 앉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춘자는 신경 쓰지 않고 창밖을 봅니다. 18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 모두 작게 보입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황급히 나옵니다. 강민준, 36, 정장 차림의 잘생긴 변호사. 그는 춘자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춘자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볼 일이 있어서요.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찾아뵙죠. 괜찮습니다. 제가 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안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직원은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가. 민준의 사무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고급 가구, 큰 창문. 춘자가 앉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오늘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습니다. 드디어 그 결정을 하신 겁니까? 네. 40년을 기다리셨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캐비넷을 엽니다. 두툼한 파일을 꺼내 춘자 앞에 놓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다. 수유동 건물, 상가 5개, 아파트 3채, 오피스텔 2개 건물, 그리고 토지. 춘자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합니다. 계약 만료 통지 다 보낼 수 있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모두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재계약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이렇게 오래 숨기고 사셨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춘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긴 침묵.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40년이면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제 진짜 모습을. 춘자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돕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감정. 40년을 숨죽여 살아온 사람의 눈빛.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통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자는 일어섭니다. 민준이 배웅하려 하자 그녀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평생 혼자 다녔는걸요. 그녀가 사무실을 나갑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작은 점 같은 할머니. 하지만 그는 압니다. 저 작은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춘자는 다시 걷습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그녀는 수유동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일하는 식당이 있는 건물 앞에 섭니다. 5층 건물. 낡고 초라한 건물. 그녀는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긴 시간. 한 남자가 지나가다 춘자에게 말합니다. 아줌마, 거기 서 있지 말고 비켜요. 길 막잖아. 춘자는 천천히 비켜섭니다. 남자는 투덜거리며 지나갑니다. 그는 모릅니다. 자신이 지나간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2층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불이 켜집니다. 이상철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며 누군가와 얘기합니다. 3층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철수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4층 원룸에서는 대학생들이 치킨을 먹으며 떠들고 있습니다. 모두 모릅니다. 내일부터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을, 아니 무너질 것을. 춘자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집, 반지하 방입니다. 좁고 어두운 방, 낡은 이불, 작은 냉장고, 깨진 거울. 40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숨어 살았습니다. 그녀는 벽장을 엽니다. 안에서 낡은 가방을 꺼냅니다. 가방을 열자 서류들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모두 박춘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 하지만 이 방에는 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춘자는 서류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4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 복수의 미소. 밤이 깊어갑니다. 춘자는 불을 끄고 누웁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사람들의 반응을, 그들의 무너지는 얼굴을. 40년 전 춘자는 평범한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그녀를 바꿔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모든 것을 숨기고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춘자는 접시를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판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판이 뒤집힐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85년 서울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땅값이 뛰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던 시절. 그때 박춘자는 26이었습니다. 춘자는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였습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 출신.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고 춘자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19살 되던 해 춘자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결혼해서 자기 가족을 건사하기 바빴습니다. 언니는 시집을 갔습니다.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고. 짐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가 싸준 밥,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쥐어준 10,000원짜리 5장. 춘자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울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처음 일자리는 공장이었습니다. 봉제 공장.
하루 14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12만 원. 고시원 방세가 5만 원, 밥값 3만 원, 남은 돈은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쓸 돈은 없었습니다. 2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굽고 눈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야 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춘자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21 되던 해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이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밀린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춘자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식당 일이었습니다. 수유동의 작은 식당, 미성식당. 당시 사장은 김봉순이라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 춘자를 보자마자 고용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일 배워두면 평생 굶지 않아.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춘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요리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식당 운영하는 법. 봉순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자식 없는 할머니는 춘자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26이 되었습니다. 봉순 할머니는 6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춘자를 불렀습니다. 춘자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나 이제 고향 갈 거야. 늙어서 혼자 이 식당 하기 힘들어. 춘자는 놀랐습니다. 5년을 함께 일한 할머니. 가족 같았던 할머니.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하세요? 팔아야지. 근데 춘자야. 네. 너 이 식당 인수할 생각 없니? 춘자는 멍했습니다. 자신이 식당을?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번 돈은 모두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가족의 생활비, 자신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돈이 없어요. 봉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빚지는 걸로 하자. 천천히 갚으면 돼. 정말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식당 이름 바꾸지 마. 그리고 내 사진 한 장 걸어둬. 그거면 돼.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생전 처음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잘하고 있어, 춘자야. 너는 착한 애야. 며칠 후 계약서를 썼습니다. 식당 권리금 500만 원. 춘자는 월 1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봉순 할머니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춘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정직하게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는 1986년 올림픽을 2년 앞둔 서울은 공사 중이었습니다. 수유동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 헐리고 새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땅값이 올랐습니다.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박재산 50대 남자. 뚱뚱한 배에 금반지를 낀 남자. 이번 달부터 월세 올릴 거야. 2배로. 춘자는 놀랐습니다. 사장님, 그럼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싫으면 나가. 재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 인수했어요. 아직 빚도 갚아야 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장사 못하겠으면 때려치워. 하지만 저는 시끄러워. 다음 달까지 올린 월세 안 내면 나가라고. 재산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춘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월세를 2배로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봉순 할머니에게 빚도 갚아야 하는데 춘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달, 2달, 석 달.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춘자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온 식당. 재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안 냈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서. 변명하지 마. 나가. 당장.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시끄러워. 재산이 소리쳤습니다. 춘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철거반이 왔습니다. 식당 물건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춘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26살 여자. 아무것도 없는 여자. 5년간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춘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보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춘자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아래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한 걸음만. 하지만 춘자는 내디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녀를 잡았으니까요. 아가씨, 뭐 하는 거야?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른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춘자를 다리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춘자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뭐가 그리 힘든가? 말해봐. 들어줄 테니까. 춘자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식당 일, 건물주 일, 빚진 일.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주 이름이 뭐라 했지? 박재산이요. 그 자식? 나쁜 놈이지. 아세요? 안담하다. 나도 그 자식한테 당한 사람이야. 할아버지도 건물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30년 살던 집에서 재산이 건물을 사고 나서 모두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돈 있는 놈이 갑이고 없는 놈은 을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할아버지가 춘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복수해야지. 복수요? 그래. 당하고만 살 순 없어. 참기만 하면 평생 당하고 살아. 하지만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지금은 없어도 만들면 되지. 세상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낡은 명함. 이철호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부동산 하던 사람이야. 40년을 했어. 땅을 보는 눈이 있지. 요즘 서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올림픽 때문에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지금 사두면 몇 년 안에 몇 배가 돼. 그게 기회야. 하지만 저는 살 돈이. 돈은 빌리면 돼.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서. 담보할 게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나한테 빚져라. 대신 내 말대로 해라. 10년 안에 100배로 불려줄 테니까. 춘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으려던 자신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올 줄은.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수심. 그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복수하고 싶어. 박재산 같은 놈들한테. 하지만 나는 늙었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너는 젊어. 시간이 있어. 내 원한을 풀어줘. 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좋아. 내일 내 사무실로 와. 계획을 짜자. 그날 밤 춘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철호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춘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500만 원. 당시로선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춘자는 땅을 샀습니다. 수유동 외곽의 허허벌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 미쳤다고들 했습니다. 그런 땅을 왜 사느냐고. 하지만 이철호는 확신했습니다. 5년만 기다려봐. 이 땅값이 10배는 뛸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88올림픽이 끝나고 수유동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생기고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춘자의 땅값이 올랐습니다. 10배, 20배, 30배. 춘자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샀습니다. 이철호의 조언대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36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20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철호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잊지 마. 복수는 끝까지 해야 해. 박재산 같은 놈들이 무릎 꿇는 걸 봐야 해.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내 한을 풀어줄 사람을 만나서. 이철호가 죽고 춘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상가, 건물. 돈을 벌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춘자의 재산은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박재산에게 복수할 때라고. 박재산? 그는 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도 많았습니다. 무리하게 투자했거든요. 춘자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왔습니다. IMF 직후 재산이 급전이 필요해졌을 때 춘자는 그의 건물 중 하나를 샀습니다. 수유동의 그 건물, 자신이 쫓겨났던 바로 그 건물. 재산은 몰랐습니다. 사는 사람이 춘자라는 것을 대리인을 통해 거래했으니까요. 계약이 끝나고 춘자는 재산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재산은 춘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야, 당신? 20년 전 이 건물에서 식당하던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쫓았던. 재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춘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 제 거예요. 당신 거 아니고. 뭐?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매수인 박춘자. 재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식당 아줌마가. 어떻게. 춘자는 그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20년 걸렸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춘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건물을 샀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성식당. 자신의 건물 1층에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 늙은 종업원이 건물주라는 것을. 춘자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 싶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20년 더 흘렀습니다. 춘자는 66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물을 더 샀습니다. 상가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재산은 50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성식당 사장 김영숙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이 사실 건물주라는 것을. 부동산 중개인 이상철도 몰랐습니다. 학원 원장 박철수도 몰랐습니다. 대학생들도 몰랐습니다. 모두 춘자를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춘자는 참았습니다. 40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인내가 끝났습니다. 춘자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라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진짜 세상의 모습을. 복수는 차갑게 식어야 합니다. 뜨거우면 실수합니다. 춘자의 복수는 40년 동안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계약 만료 통지서. 그들은 받고 나서야 알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음 날 아침 우체국 배달원들이 바빠졌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 여러 곳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수신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오늘부터 바뀔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편, 김영숙에게 도착했습니다. 미성식당 사장 김영숙. 그녀는 아침에 출근해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 법무법인 한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영숙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금년 말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합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물주 박춘자.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약 종료? 재계약 불가? 건물주가 누구라고? 박춘자? 잠깐, 박춘자? 그 춘자? 우리 식당 종업원? 영숙은 다시 서류를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건물주 박춘자. 그 춘자가 건물주라고? 말도 안 돼. 그 할머니가 접시나 닦던 그 사람이. 영숙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별 법무법인으로. 여직원이 받았습니다. 저기요. 이 통지서 뭔가요? 건물주가 박춘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숙이요. 미성식당 운영하는. 잠시만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여직원의 목소리. 네, 맞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박춘자 씨이십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종업원이라고요. 저희는 건물주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서입니다. 이게 무슨.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춘자가, 자신에게 월급 받는 그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춘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려는 춘자를 영숙이 불렀습니다. 춘자 씨, 잠깐. 춘자가 돌아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이게 뭐예요? 영숙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춘자는 서류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해요. 당신이 건물주라고? 이게 진짜예요? 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40년 전부터 제 건물이었어요. 40년? 네. 그 전에는 박재산 씨가 주인이었죠. 제가 샀어요. 당신이 입주하기 10년 전에.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자신이 이 식당을 운영한 게 15년입니다. 그동안 춘자를 고용해서 부려먹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건물주였다고? 왜 말 안 했어요? 춘자가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춘자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봐주는 거 아니야. 일 좀 제대로 하시지.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제발.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계약은 종료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제발요. 이 식당이 제 전부예요. 15년을 여기서, 저도 40년을 여기서 보냈어요. 춘자는 영숙을 뒤로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2층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상철도 같은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나가라고? 그는 즉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주 좀 바꿔주세요. 건물주 박춘자 씨는 직접 통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2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철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는 나가야 했습니다. 3층 학원. 박철수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더 당황했습니다. 학원 학생이 80명입니다. 갑자기 나가면 어떡합니까?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철수는 건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성식당. 춘자를 찾았습니다. 춘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춘자가 돌아봤습니다. 이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건물주라고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대하고도. 제가 어떻게 대했는데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춘자에게 했던 것들, 물미지근하다고 짜증낸 것, 일 못한다고 뭐라 한 것, 반말한 것, 무시한 것,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춘자는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학생들도 있고, 계약은 끝났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제발요. 하지만 춘자는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층 원룸. 대학생들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건물주 바뀌나 봐? 재계약 안 된대. 그럼 이사 가면 되지 뭐. 하지만 곧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 근처 원룸은 모두 비쌉니다. 학교 근처라서요. 여기가 제일 싸고 가까웠습니다. 이사 가면 생활비가 2배로 듭니다. 한 학생이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춘자에게 물어보려고. 춘자가 건물주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사장님? 학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춘자가 그를 봤습니다. 며칠 전 물티슈 3거 가져오라고 짜증낸 그 학생. 무슨 일이에요? 저희 나가야 해요? 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학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불친절하다고 한 것,
알바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일을 못하냐고 비웃은 것.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춘자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건물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영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15년 장사한 식당.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면 나가야 합니다. 새 자리를 구하려면 권리금만 1억입니다. 그녀에겐 없는 돈입니다. 이상철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대상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20년 모은 단골 고객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박철수는 절망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학원 이전한다고. 하지만 근처에 자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다 떠날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방황했습니다. 이사할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모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영숙, 이상철, 박철수, 대학생 몇 명. 그들은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항의하자. 법적으로 문제 없다잖아. 그래도 도의적으로는 잘못이잖아. 40년이나 속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과하면 어떨까? 진심으로. 소용없을 거야. 이미 통지서 보냈잖아. 그래도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춘자에게 함께 사과하기로. 다음 날 아침 춘자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이상철, 철수 학생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학생들도 울며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춘자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긴 시간.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참았어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함부로 당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그랬어요. 저희가. 춘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과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았으니까. 만약 몰랐다면 계속 저를 무시했겠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영숙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일 뿐이에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춘자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들은 춘자를 존중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춘자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춘자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하지만 춘자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그녀의 정체를 알았을 뿐이라는 것을. 영숙은 더 이상 춘자에게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춘자를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지만 그 고개 숙임은 존경이 아니라 굴욕이었습니다.
철수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거절했습니다. 법대로 할 것이라고, 계약은 종료될 것이라고. 학생들은 원망의 눈으로 춘자를 봤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하냐고. 하지만 춘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유동 일대에 미성식당의 종업원이 사실은 건물주였다는 소문. 여러 건물을 소유한 부자라는 소문.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춘자를 보려고. 어떤 사람은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하고 싶다고. 춘자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복수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새 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너무 비쌌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상철은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단골들이 떠났습니다. 새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20년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학원을 폐업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떠났으니까요. 학부모들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통학 시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춘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춘자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복수일까? 이게 정의일까?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3달째 되는 날 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건물을 떠났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비었습니다. 춘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당, 텅 빈 건물. 춘자는 건물을 걸어 다녔습니다. 층계를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해야 하는데 왜 씁쓸할까? 정의를 실현했는데 왜 공허할까? 그날 밤 춘자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건물이 비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빈 식당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당.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40년의 습관.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자가 문을 열자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여자. 낡은 옷에 초라한 모습. 여기 사람 구하나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영업을 안 해요. 아, 그러시구나. 여자가 돌아서려는데 춘자가 물었습니다. 왜 일자리를 찾아요? 여자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세요. 병원비가 필요해서요. 춘자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절박하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모습. 들어와요. 예. 일단 들어와요. 얘기 좀 하죠. 2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자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지은이요. 나이는? 25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대구요.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서울 올라왔어요. 춘자는 지은의 손을 받습니다. 거친 손, 오랫동안 일한 손, 자신의 손과 닮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3천만 원이요. 큰 돈이네요. 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라도 구하려고. 춘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일할래요?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방금 영업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필요한 돈 제가 먼저 줄게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을요? 네. 대신 여기서 일하면서 천천히 갚아요. 이자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춘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짓는 진짜 따뜻한 미소. 가능해요. 40년 전에 누군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춘자는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날부터 춘자와 지은은 함께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식당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지은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춘자는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요리하는 법, 장사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한 달 후 미성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메뉴도 바뀌었고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춘자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살다가 복수한 여자.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온 이유는 달랐습니다. 음식이 맛있었고 서비스가 좋았고 무엇보다 춘자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주저하며 문 앞에 섰습니다. 춘자가 그녀를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예전 자신의 식당.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공간. 앉으세요. 춘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영숙은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드릴까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메뉴판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요. 춘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영숙이 좋아하던 그 맛으로, 15년 동안 매일 끓이던 그 맛으로 음식이 나왔습니다. 영숙은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해요. 춘자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장사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안 돼요. 제가 한 짓은 맞아요. 변명은 안 돼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영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춘자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럼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당신이 변하는 모습은 지켜보고 싶어요. 영숙이 춘자를 봤습니다. 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 식당은 어때요? 힘들어요. 손님도 없고 빚도 많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춘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40년 전에 그랬어요. 모든 걸 잃고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하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영숙은 춘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견뎠어요? 복수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살아남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영숙이 나간 후 지은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미워하지 않으세요? 춘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요. 여전히. 하지만 미움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것도 배웠어요. 며칠 후 이상철이 왔습니다. 그는 영숙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춘자는 그를 맞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커피 한 잔이요. 커피를 내오며 춘자가 물었습니다. 새 사무실은 어때요? 이상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럴 거예요. 사장님,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게요. 제가 당신을 무시했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돈이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용서는요? 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당신이 변한다면 언젠가는요. 이상철은 알겠다는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춘자가 웃었습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식당 하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돈도 많으시고 필요해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자기 인생을 아는 사람. 당신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상철이 나간 후 춘자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고. 미움은 남았지만 용서도 가능하다고. 박철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춘자를 원망했습니다. 학원을 잃었고 학생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위해. 춘자는 그의 소식을 들었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대학생들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춘자에게 무례했던 그 학생. 사장님, 뭐 드릴까요? 사과하러 왔어요. 앉으세요. 학생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기억해요. 죄송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춘자는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용서는요? 춘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워야 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뼈저리게. 그럼 됐어요. 가서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학생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그를 배웅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성식당은 유명해졌습니다. 춘자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과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은은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도 성공했습니다. 지은은 감사해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춘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세요. 당신이 받은 것을. 예.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도와주세요. 그게 보답이에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그럴게요. 어느 가을날 춘자는 이철호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복수? 그런데요, 할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수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시작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복수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살라고 한 거였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았습니다. 이철호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할아버지, 고마웠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춘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식당으로, 그녀의 삶으로. 저녁이 되자 식당이 붐볐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아직도 직접 일하세요? 돈도 많으시면서. 춘자가 웃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거든요. 4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행복하세요? 춘자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웃으며 식사하는 사람들, 일하는 지은, 따뜻한 분위기. 네. 지금은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는 행복했습니다. 복수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에. 밤이 깊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춘자와 지은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내일도 바쁘겠죠? 그래야죠. 바쁜 게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춘자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의 건물.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도 이 식당 문을 열 것이라는 것,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 살아갈 것이라는 것. 춘자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도 그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었지만 그곳이 편했습니다. 40년의 기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방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대해, 복수에 대해, 용서에 대해.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사람들도 각자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손님들,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하루. 그녀는 더 이상 복수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66세의 평범한 여자.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진 여자. 박춘자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춘자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수 후에 어떻게 사느냐, 미움 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춘자는 선택했습니다. 계속 살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로.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춘자가 배운 것입니다. 66년을 살며 배운 것.
1년이 흘렀습니다. 춘자의 복수가 시작된 지 1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춘자 자신이었습니다. 미성식당은 이제 수유동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방송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춘자의 레시피를 배웠지만 자신만의 스타일도 만들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메뉴를 개발했고 손님들은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춘자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왜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먹으려고요. 요즘 점심때는 자리가 없어서요. 춘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식당이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기다릴 가치가 있으니까요. 춘자는 문을 열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지은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발을 맞춰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자리가 금방 찼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춘자와 지은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바쁜 것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춘자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부동산 개발의 이사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춘자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건물 좀 팔 의향 없으십니까? 이 일대를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건물이 핵심 위치거든요. 관심 없습니다. 가격은 잘 쳐드리겠습니다. 시세보다 30% 높게.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제 인생이에요. 하지만 사장님, 재개발되면 이 일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버티시면 손해예요. 춘자가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예, 버텼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사업이에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춘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제 건물은 팔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남자는 인상을 쓰며 나갔습니다. 동료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뭔가 위험해 보였는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4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춘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이번엔 제가 힘이 있어요. 법도 알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 두렵지 않아요. 지은은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춘자는 강민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민준이 식당에 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건물 팔라고.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느 회사인가요? 대한부동산 개발이요. 아, 그 회사. 악명 높은 곳이에요. 강압적인 방법 쓰기로 유명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춘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40년을 뭐 하면서 살았는지 알죠? 더 나쁜 것도 견뎠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대비는 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 나간 후 춘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40년 전의 그녀는 아닙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서성였습니다.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위생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대한부동산 개발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압박에 굴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달랐습니다. 한 달 후 김성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과했습니다. 춘자는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성훈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장님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존경합니다. 40년을 버티신 것. 그래서요? 제안을 바꾸고 싶습니다. 건물을 팔지 마시고 저희와 파트너가 되시면 어떨까요? 춘자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파트너십이죠? 재개발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사장님, 건물은 그대로 두고 주변만 개발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나눕니다. 춘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일대 원주민들 쫓아내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원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성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거래는 없어요. 성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건대로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 주세요. 법적 구속력 있게. 당연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춘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구나. 혼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것. 그 소식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춘자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춘자 덕분에 쫓겨나지 않게 됐다고 한 할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 여기서 50년 살았어요. 쫓겨날까봐 무서웠는데. 춘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이 동네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춘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식당, 40년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봉순 할머니, 이철호 할아버지, 박재산,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사장님, 방해돼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영숙은 춘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재개발 건. 네. 대단하세요. 동네 사람들을 지키시다니.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도 여기 사람이니까. 영숙이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요. 그게 뭘까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당신이 변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새 식당은 어때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예전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님들 얼굴을 봐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감사하는 법. 저도 배우고 있어요.
용서하는 법.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영숙이 나간 후 춘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용서.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구나.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춘자는 69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돌아왔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미성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식당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춘자는 적극 지원했습니다. 사장님, 저 없으면 어떡하세요? 괜찮아요. 새 사람 뽑으면 돼요. 하지만 춘자가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날아가야 해요. 여기 머물면 안 돼요. 두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은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춘자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꼭 그럴게요. 한 달 후 지은의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춘자는 개업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지은의 식당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춘자는 음식을 맛보며 흡족해했습니다. 맛있어요. 사장님한테 배웠으니까요. 아니에요. 이건 당신 스타일이에요. 제 것보다 더 좋아요. 지은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춘자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누군가를 키워내는 것. 어느 겨울날 춘자는 봉순 할머니가 살던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춘자는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집. 하지만 기억 속에 그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그 집. 마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저 옛날에 여기 김봉순 할머니 사셨는데. 아, 봉순 씨.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언제쯤이요? 한 15년 전 조용히 가셨어요. 자식도 없으셔서 마을에서 장례 치렀죠. 그러셨구나. 혹시 아는 분이세요? 네. 제 은인이에요. 춘자는 할머니 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비석. 김봉순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춘자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기억해요. 힘들겠지만 일 배워두면 평생 굶지 않는다고. 맞았어요. 평생 굶지 않았어요. 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복수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셨으니까. 하지만 저는 해야 했어요. 저를 위해서. 춘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은 못 되겠지만 노력할게요. 춘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춘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 춘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구나. 지는 것도 아름답구나. 3년 후 춘자는 이른둘이 되었습니다. 미성식당은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더 이상 매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고용한 직원들이 잘 운영했습니다. 춘자는 이제 다른 일을 했습니다. 자선사업,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제2의 박춘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자가 춘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춘자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합격했어요. 대기업에. 춘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노력이에요. 그래도 사장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춘자는 익숙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세요. 당신이 받은 것을. 꼭 그럴게요. 여자가 나간 후 춘자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구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것.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75이 되던 해 춘자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건물들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로. 민준 변호사가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님은 어떡하세요? 춘자는 웃었습니다. 반지하 방 하나면 충분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걸요. 하지만 돈은 쓸 때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가져갈 수 없잖아요.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사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박춘자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영숙도 왔습니다. 이상철도 왔습니다. 지은도 왔습니다. 춘자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춘자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평생 뒤에 숨어 살았는데 이렇게 앞에 서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66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복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거예요. 이 재단이 그 일을 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춘자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드디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춘자는 반지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살던 그 방.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방에서 버텨냈으니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자가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지은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후회 안 하세요? 다 나눠주시고. 춘자는 웃었습니다. 전혀요. 이제야 제대로 쓰는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늦었어요. 진작 이럴걸.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 인생에 대해. 사장님, 행복하세요? 춘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춘자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78이 되던 해 춘자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춘자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병실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은, 민준, 영숙, 이상철, 그리고 재단에서 도움받은 사람들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웃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 충분히 살았어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아직 할 일이 많으세요. 다 했어요. 이제 쉬고 싶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춘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영숙은 울었습니다. 춘자는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서로 잘 대해주세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진심을 보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78년의 인생. 길었을까, 짧았을까,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후회 없다.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마웠어, 인생아. 3일 후 박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그녀가 평생 바랐던 대로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춘자를 기억했습니다. 식당 주인으로, 건물주로, 은인으로, 선생님으로. 지은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박춘자 사장님은 저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돈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존엄.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영숙도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저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복수했지만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뜨렸지만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춘자의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봉순 할머니와 이철호 할아버지 옆에 그녀가 원했던 곳. 비석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박춘자 1955-2033. 그녀는 접시를 닦지 않았다. 판을 닦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약속 지킬게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겠습니다. 사장님처럼. 사장님만큼은 못 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성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은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춘자의 레시피로, 춘자의 방식으로. 박춘자 재단은 번창했습니다. 수천 명을 도왔습니다. 장학금,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춘자의 뜻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녀를 보며 춘자를 떠올렸습니다. 일 배워볼래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여자는 울먹였습니다. 꼭 그럴게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춘자의 미소처럼. 따뜻한 미소. 이렇게 박춘자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도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박춘자는 접시를 닦지 않았습니다. 판을 닦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 판 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박춘자의 진짜 복수였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당신은 오늘 어떤 판을 닦고 있나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판인가요? 아니면 세우는 판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박춘자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나요?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것. 그것이 박춘자가 78년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박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혹시 주변에 박춘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영숙이나 이상철처럼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